27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2x와 4-로그 2x, x-6을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문제 보자마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x-6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최종적으로는 6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밑이 같기 때문에 이제 위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식 자체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로그를 넘겨줄 거고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6이 여기도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16이라고 해도 되겠죠. 더하기는 로그 진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할 거고요. 그럼 우리 진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그대로 진수끼리만 비교하겠습니다. 8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범위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뀌기 때문에 7, 8 이 두 가지만 만족하는 정수값이 되겠네요. 정답은 15.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문제도 보면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고요. 양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치환을 하는 게 편하니까 치환을 먼저 할 건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식 자체가 이제 찢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찢을 때 조심해야 돼요. 4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로그 5의 x 4제곱 더하기 로그 5의 a 이렇게 먼저 찢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로 치환해 여기 4를 밖으로 꺼내면서 t로 치환할 거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로그 5의 a는 0보다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부등식 이렇게 0보다 위쪽에 있거나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판별식이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4분의 d 판별식 그대로 써주면 4 마이너스 로그 5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로그 5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로 만들어주면 4는 로그 5의 4제곱이니까 625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제가 부동방향을 반대로 썼네요. 부동방향 이렇게 돼야겠죠? A는 625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625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는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동일한 문제예요. 방금 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거는 이제 항상 성립한다 라는 표현이었고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4분의 d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이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d는 로그 2의 a-2의 제곱 마이너스 2로그 2의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로그 2의 a를 치환할 거예요. 요거를 t로 치환할 거라서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요. 전개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보다 크고요.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t는 1보다는 작고 또는 t는 5보다는 크다. 그대로 로그 값으로 돌려주면 로그 2의 a가 1은 로그 2의 2죠. 2보다는 이제 작은 거고 또는 로그 2의 a가 5는 로그 2의 30이니까
a는 2보다는 작고 또는 a는 32보다는 크다 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4,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동경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 동경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려보면 되게 좋아요.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쪽에 알파라는 동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타라는 동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대로 이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만큼이 세타가 되거든요.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 여기니까 두 녀석 우리 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면 우리 여기를 베타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알파가 되니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면 두 동경 이제 각도를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 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기함수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동경을 더하면, 즉 6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돼야 되고, 7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세타는 7분의 2n 파이 플러스 14분의 파이가 되고요. 우리 세타에 대한 각도가 0과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쓴 이 녀석이 2n 파이 플러스 14분의 파이가 2파이 사이에 있는 이제 n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세타의 개수가 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7분의 2n 파이가 마이너스 14분의 파이 14분의 27 파이가 되겠네요. 파이는 다 날려주겠습니다. 7분의 2n 14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27. 여기 2n입니다. 여기는 7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n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이제 7을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n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27보다는 2n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로 또 나눠주면 n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27보다는 작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건 0,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개수는 7개. 7개가 정답입니다. 다음 5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문제로 넘어가면요. (5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서 공통범위를 찾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판별식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사용을 할 거고요. (4분의 d는)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루트 2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요게 0보다 크다. 우리 왜이래? 우리 지금 여기서 코사인을 1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사인 제곱으로. 그래서 4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2로 나눠줄 거예요. 2로 나눠주면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사실 되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이번엔 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와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 녀석은 항상 양수예요. 왜냐면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만 신경 쓰면 돼요. 사인 세타가 2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겠죠. 요건 우리가 그래프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2분의 루트 2 표현을 해주면 여기 2분의 루트 2가 여기보다 이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 색칠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범위는 2파이엔 등호가 없어서 여기는 구멍이 날 거고요. 여긴 등호가 있습니다. 요 값 같은 경우에 2분의 루트 2는 4분의 파이고요. 여기 값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등호 없으니까 4분의 파이까지, 또는 4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 구해놓고 이따가 공통범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우리가 두근의 합인데, 두근의 합은 4 코사인 세타예요.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위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 그리고 0보다 큰 부분 표시하면 여기죠. 범위 얘기해 보면은 0부터 우리 범위가 지금 세타인데 제가 x라고 했네요. 여기 범위만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여기도 세타. 0부터 지금 이제 큰 범위에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3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까지, 또는 2분의 3파이부터 세타 2파이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제 근이 하나 더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루트 2 사인 세타,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 하나 더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까 그려놨던 그래프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0보다 큰 부분은 사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만 0보다 크기 때문에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 값이 다 나왔고요. 이 녀석들의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는데, 공통범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을 그려도 되고요. 어차피 이쪽이 0부터 파이까지기 때문에 일단은 2파이까지 넘어가는 부분이나 이쪽 파트는 넘겨도 돼요. 어차피 공통범위가 안 나오니까. 그럼 제일 작은 범위가 요 범위거든요. 다 0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작은 범위가 지금 요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이제 최종적으로 공통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알파고 4분의 파이가 베타가 되니까 그대로 값만 계산을 해주면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고요. 사인 0은 0이니까 0 더하기 2분의 루트 2. 정답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